안녕하십니까, 양승혁입니다. 오늘은 아메바경의 마지막 단계인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진행된 아메바 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의 핵심 프로세스는 회사의 경영 철학,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회사의 경영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을 고객 중심으로 세분화시킵니다. 이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들끼리 업무에 대한 상호 공헌도를 계산해서 모든 부서와 부서 사이의 업무에 대한 상호 서비스를 외주의 개념으로 보고 사내 매매를 통해서 매매된 결과를 중심으로 시간당 재단서를 만들어서 시간당 재단서에 대한 목표대 실적의 차이를 규명해서 매월 1일 업무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을 작성해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 업무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정의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의 경영 철학에 의해서 사업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업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사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발생하는 경영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날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업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의 하나인 도요타 자동차는 업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날마다 혁신하는 것.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1인당 제한 건수가 연간 평균 100건이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인가? 주어진 업무를 날마다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그 바꾸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제한으로 연결되어서 1인당 평균 제한 건수가 연간 100건이 넘어가는 초인력급이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무의 정의를 주어진 업무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것인가? 그 전제 조건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문제를 느낍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나는 어려움이 없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곤란하면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인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곤란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더더욱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메바 경영에서의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해서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을 전부 즉시해서 개선 아이디어를 모아나가는 것이 이 아메바 경영에서의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의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미래의 존재 가치가 보장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들 매출 얼마나 했는가, 원가는 얼마나 썼는가, 시간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이 모든 매출, 원가, 시간에 대한 수치는 이미 벌어진 과거의 수치입니다.
이 매출 원가 시간을 가지고 시간당 재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당 재산은 현재 우리의 업무의 성과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 시간당 재산을 가지고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을 만드는데,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당 재산을 보고 목표 대 실적의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이고,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에 그 해야 될 일이 많은 일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은 미래에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보장되어지는데, 목표 대 실적의 차이가 많은데 할 일이 별로 없고 하는 일도 없다라고 하면은 미래에는 그 조직, 그 기업은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중점 추진 목표 항목에는 수많은 업무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개선 아이디어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꿈의 직장, 고임금 저인건비, 얼분 많은데 회사 전체가 지불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낮은 고임금 저임금비의 꿈의 기업을 구현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을 만들어서 업무 개선 아이디어를 조직 구성원들이 각각 나누어서 분담해서 실천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강한 기업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과 영국과 독일, 일본 4개국의 민족에 대한 비유를 비유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검은 고양이 잡으면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영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종족답게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어떻게 하면 검은 고양이를 잡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과학이 발달된 독일 사람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뒤져서 고양이에 대한 지식들을 전부 찾습니다. 어디에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고양이는 무엇을 먹고 고양이는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조사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모든 걸 꼼꼼히 따지는 일본 사람들은 흰 고양이 잡아다가 검은 털로 전부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캠핑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나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잡을 생각하지 않고 검은 고양이 잡읍시다 1억 원을 줍니다. 나토, 노 액션 토킹 올리,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노 액션 페이퍼 올리, 나포라고 하는 것이죠. 나포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바 경영에서의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이 4개국의 민족 특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일단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개선 아이디어를,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각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지고 검은 고양이를 흰 고양이를 잡아다가 털을 전부 바꿔서 가지고 오듯이 철저하게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아메바 경영에서 얘기하는 베스트가 아닌 퍼펙트의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왜 작성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은 아메바 경영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리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메바 경영은 베스트가 아닌 퍼펙트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경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흔히들 합니다. 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뭔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지만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상황에 이 정도의 성과는 면피, 핑계를 댈 수 있는 용어가 베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퍼펙트는 무조건 생각했던 목표를 100%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이 퍼펙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메바경 가능하면 목표로 했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달성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가짐이 바로 성취동기입니다.
인간의 성취 동기를 중요시하는 인간 존중 경영에서 아메바 경영은 시작되었다라고 이 아메바 경영을 만들었던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아메바 경영은 성취 동기를 중요시하는 인간 존중 경영인데 구체적으로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메바 경영의 부가치는 뭐냐면은 이익보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러 가는 것이 아메바 경영의 본질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은 나의 존재 가치는 회사가 나에게 인건비, 월급이라고 하죠. 회사가 나에게 월급 외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붙어 다니는 비용, 이른바 속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인건비와 속인 비용을 합쳐서 인간관계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일을 했을 때 이 인간관계의 비용의 이상의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회사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증명해 볼 수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시는 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업 목표로 가는 겁니다. 사업 목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하지 못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업과 그 조직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당위성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표는 반드시 수치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수치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일반적인 기업의 궁극적인 것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원가 관리는 허용원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허용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원가의 커트라인이 바로 허용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은 사업 목표 달성과 허용가 준수를 위한 기업의 생존 방정식입니다. 목표대의 실적 차이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겠고 특히나 이익은 허용가라고 하는 절대 커트라인의 준수, 대책과 연결돼야 되겠고 차이가 있을 때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대상, 업무는 반드시 수치로 발표되고 수치로 실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허용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판매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매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가 오르고 내리는 데에 따라서 이익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메바 경영은 시장에서의 매출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획득되어 있는 매출 안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이익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원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100원이었을 때 이익이 10원이었을 때는 원가를 90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100원이 아니라 90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이익도 따라주는 게 아니라 매출이 100에서 90으로 줄어들어도 우리가 목표로 한 이익 10은 변함이 없습니다. 90에서 10을 빼면은 원가는 80으로 줄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80, 이 원가가 바로 허용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시간당 재단세의 차이에 대한 목표 대 실적의 차이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채산을 올리기 위한 대책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조직이 업무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 업무 계획서를 수치와 목표와 기대 효과를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에 관한 측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것인가? 원가에 관한 측면,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것인가? 시간에 대한 측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것인가? 그래서 아메병의 3대 목적인 매출 증대, 원가 절감, 시간의 단축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차이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설정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을 위한 개선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PDCA로 관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는 매출 증대에 관련된 것은 매출 증대로, 원가 절감에 관련된 것은 원가 절감으로, 시간 절감에 관련된 것은 시간 단축으로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시간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에 들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시간인데 매출에 관련되어 있으면 매출 관련 영역으로 기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는 1차적으로 계획대 실적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다른 말로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 즉 중점 추진 목표 항목의 실행 아이디어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해야 될 개선 아이디어는 바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수행할 일의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업의 목표 달성과 관련 없는 것은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에 담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중점 추진 목표 항목 시트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대 실적의 차이에 대한 근본 원인, 그냥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입니다. 더 이상 원인을 파고 들어가지 않는 뿌리가 되는 원인, 루트 코스라 그러죠.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Y 또는 5Y라고 합니다. 그런데 3Y도 좋고 5Y도 좋고 저는 5Y를 쓰는데, 이 얘기는 왜 5가 들어가냐? 원인을 끝까지 규명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 나올 때까지 Y를 끊임없이 반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Y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본 원인이 찾아지면은. 그런데 근본 원인이 아니면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Y를 되풀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원인 분석을 크게 한 8가지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 설명을 드리면, 맨 첫 번째는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인은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가능한 복수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하되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5Y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서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인 분석할 때는 이 문제도 수치화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치가 들어갈 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문제는 수치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산 집행이 문제다. 비용대 성과비를 할 수 없다. 많이들 우리가 듣고 많이들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문제라는 것 근본 원인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이 문제인데 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할 수 없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비용대 성과 검증을 못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근본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도출시키면은 대책도 이 원인을 뒤집는 거니까 예산 집행이 문제다? 그럼 예산 집행 기준이 원인은 근본 원인이 나올 때까지 분석하라고 했는데
자, 원인 분석하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 대상은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수치와 결합해서 표현해달라. 수치가 있어야 문제 심각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초과 집행되어서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는 원인은 예산 집행이 문제입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냐고 하는 겁니다. 비용대 성과 검증은 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잘된 원인 분석은 이런 거죠. 예산 집행 기준이 없다. 집행 기준이 없으니까 초과 되든 초과 안 되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관리가 되는데, 두 번째는 비용대 성과 검증 시스템이 없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는지 제대로 집행되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은 원인을 뒤집은 게 대책입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대책은 반드시 키워드나 결이 같아야 됩니다. 자, 예산 집행 기준, 검증 시스템을 얘기하니까 대책도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검증 시스템도 비용대 성과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 구축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책이 실행되어지면 기대효과는 반드시 수치로 기록을 하고 금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금액도 이 암의 병에서는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머스트 효과와 원트 효과입니다. 머스트 효과는 죽어도 달성하기 때는 필달 목표, 필히 달성한다, 필달. 원트는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잘 가면은 가는 김에 이 원트 목표, 희망 목표 여기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개선했을 때 기대 효과는 반드시 목숨 걸고 달성하겠다. 머스트. 이왕이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 목표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 원투 목표,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졌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인과 대책 수립 시 원인은 한 문장에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한 가지 성격으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또 예시를 듭니다. 고객 불만족 클레임이 3% 증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와 결합돼서 문제가 표현되어졌죠. 그러면 잘못 분석하는 원인은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전문가 용어도 많고 고객 소리 정치도 형식적인 푸시형 VOC 수준이다. 자, 한 문장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문가 용어가 많고 형식은 VOC. 그러면 많은 사람이 대책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다 대책 만들면 되는데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를 먼저 우리가 대책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칙에 의해서 한 문장에 두 가지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으려면은 이걸 전부 분리합니다. 고객 서비스 매뉴얼이 이용자 입장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고객 소리도 푸시형으로 듣고 있더라. 그러면 이 잘된 원인 분석을 잘된 대책으로 연결시키면 고객 서비스 매뉴얼 얘기하니까 고객 서비스 매뉴얼에 이용자 위주로 제작성하고 VOC도 고객의 마음을 읽어내는 풀형 VOC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고객 불만족 클레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회효과, 수치, 금액효과, 머스트 원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인 분석할 때 많이들 실수합니다. 정상적인 사항들은 절대 원인으로 예시를 들면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정적인 출발 요인에서부터 도출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 납기준 수율이 90%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잘못된 원인은 뭐냐면은 고객 가입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응이 미흡하더라.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고객 가입 증가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면 고객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고객이 감소되면 할 일 없어지고 할 일 없어지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된 원인 분석은 뭐냐? 고객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정확히 안 하고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잘된 원인, 고객 증가 수요 예측에 대한 것을 대책을 연결시키면 고객 증가에 대한 수요 예측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고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서 고객 증가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항은 절대로 원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것을 원인으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회사는 쇠퇴일로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대효과, 금액효과, 수치와 머스트 원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의 원인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중심적인 것을 원인으로 도출시켜야 됩니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내부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이 해결하기 가능한 것으로만 도출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용자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분석하면은 대상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수 줄어드는 거 어떡할 거예요?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외부 환경 요인입니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원인이라면 인구수를 늘려야 된다가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늘리겠어요? 지금 몇 조씩 쏟아 부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줄어드는 것은 외부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원인으로 도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잘 되는 원인 분석은 뭐냐? 이용자가 줄어드는데 이용자 감소를 대체할 사업 아이템이 미발굴되어지는 현재 상황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템을 미발굴하는 것은 외부가 우리한테 아이템 발굴하지 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부 환경으로서 이런 식으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 감소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원인이니까 잘된 대책으로 따지면 기존의 이용자에 대한 교차 매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책으로 수립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효과, 금액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인 분석 하라는데 원인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면 맨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일이 문제가 없으려면은 어떠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될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 내려놓고 그 이상적인 상태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설정하고 현재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만 찾아서 원인 분석하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우리가 원인 분석과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들이 인터넷 이용 시스템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자가 1% 정도 발생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건 뭐 인터넷 얘기는 어떻게 분석할까? 그러면 고객들이 인터넷 이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규명하는 기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기준은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고 이용자들이 매뉴얼 이해도도 완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기준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1번은 제대로 되어 있고 2번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3번이 원격 조정 시스템을 우리가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원격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것이 이용자들이 가입 포기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원격 조정 시스템이 없는 게 원인이니까 대책은 원격 조정 지원 시스템은 신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를 규명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원인과 대책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입니다. 원인이 땡땡이면은 대책도 반드시 같은 키워드, 같은 결로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다, 비용대 성과의 검증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예산 집행 기준과 검증 시스템이 대책의 키워드로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설정, 비용대 성과의 검증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때 주의할 사항은 관행적인 원인. 평상시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또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근본 원인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9999%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원인에 의해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이 대책은 추후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 대책을 실시했는데 유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근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며 대책은 재발이 안 되는 대책으로 귀결돼야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재고와 장부가 0.5% 정도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일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즉흥적으로, 관행적으로 잘못된 원인을 얘기합니다.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항상 차질이 납니다. 그런데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대책이 나옵니다. 잘못된 원인은 잘못된 대책을 나오는 거죠.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그럼 재고조사를 실시하면 되잖아. 재고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자, 재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도 도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잘된 원인은 재고 입구 시 수량 확인과 장부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된 원인 대책은 재고 입고 시 수량 확인 후 장부에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어느 정도 성과 있는 대책과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심적인 내용이나 사람 관련 내용을 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머리가 나빠서, 능력이 딸려서, 주의하지 않아서 이런 식의 원인을 표시하면 이 원인 분석은 다시 해야 됩니다. 업무나 프로세스나 일 중심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일 중심으로 분석하라. 또한 정상적인 내용은 절대적으로 원인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못했다. 휴일에 일정이 겹쳐서, 연휴가 있어서, 상담이 많아서, 시간이 급해서 이 세상은 원래 급한 겁니다. 상담이 많은 것, 즉이 정상적인 겁니다. 휴일이 있는 것, 즉이 정상적인 겁니다. 일이 많은 것도 좋아해야죠. 일이 없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 비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 중심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은 절대 어느 회사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추상적인 표현.
뭐뭐뭐가 나쁘다. 뭐 소통이 부족하다. 교육이 부족하다. 공지가 제대로 안 됐다. 홍보가 부족하다. 뭔가 설비가 낙후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분석하는 내가 더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상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원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1, 4분기 매출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뭐야? 4월 매출이 저조합니다. 1, 4분기 매출 저조한 곳에 3월 매출이 저조한 겁니다. 3월 매출이 왜 저조했냐?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1, 4분기 매출을 세분화해서 설명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월 매출이 저조한 상황이 일어난 것을 원인을 더 심층 분석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식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점 추진 항목식들은 아메병의 맨 마지막 단계이며 이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식들을 작성해서는 원인 분석을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야 우리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암의 마지막 강의를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중점 추진 목표 항목식들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